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킴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생소하네요. 네, 한국 이름은 김수고요. 네, 저희가 저희는 이제 프로토파이, 그러니까 인터랙션 디자인을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는 프로토파이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가 한국보다는 북미나 유럽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영어 이름을 쓰다 보니 좀 더 이제 톤이라는 이름이 좀 더 친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자동차들이 점점점 전장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 전장화되는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르노 그룹의 CEO 루카 디메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내 한 소프트웨어는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차량이 20% 차량에 죄송합니다. 차량의 20%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2030년 정도가 되면 40%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시장은 아마 한 30 빌리언, 뭐 한화로 치면은 한 44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가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예전부터 자동차는 그냥 하드웨어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점 소프트웨어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이제 큰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들은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저희 부스에도 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시팅벅에도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3개, 그래서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클러스터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런 구성이 점점점 표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화 돼가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전장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이들의 아픔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하드웨어 제작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하는 이런 스포츠카라던가 되게 럭셔리 카들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모두 배치하고 나서 하드웨어 컨트롤들 다 배치하고 나서 어 우리 내비게이션을 넣어야겠는데 여기 구멍 뚫어 해서 소프트웨어를 내장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형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다른 서드 파티로 인해서 대체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이런 서드 파티 앱과의 사용자 경험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방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에 올인하는 방식을 이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에 올인하는 방식은 최근 전기차 회사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전기차 회사고 그리고 전장화에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어프로치인 거죠. 이런 경우에 자동차는 그래도 여전히 안전이 중요한 그런 디바이스다 보니까 물리적인 버튼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도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로 대체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죠. 물론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쉽다. 그래서 어차피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언어팩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다국어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취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유럽에 있는 이제 저희 고객사와 함께 이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유럽 고객사가 이제 제안한 컨셉인데,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프로토타이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예를 들면 10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정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3개 정도를 좀 더 디벨롭 해볼까? 그러면 3가지 안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실제 시팅벅에 올려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이미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미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낸 컨셉이 프로토 띵킹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토 띵킹은 첫날 이제 프로젝트 킥오프를 할 때부터 자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고 우리는 뭘 할 거야라는 그 목표를 디파인 한 다음에 그때부터 아이디에이션과 함께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시간축과 그리고 피델리티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후로 진행되면서 점점점 이제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 작업하는 거는 이제 많은 여러 단계의 아이디에이션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도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하게 활용되는 툴이 이제 프로토파이라는 툴인데요. 저는 창업하기 전에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토파이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프로토타이핑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에서 20%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덕트 매니저라던가 디자이너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하다가 좀 더 디자이너 커뮤니티에 그리고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기여를 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크로스 디바이스,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인터랙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입력 디바이스와 인풋 디바이스가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멀티 모달리티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동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파이가 실제로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유스 케이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객은 이제 유럽에 있는 항공사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에이비에이션 쪽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사인데 디지털 콕핏을 만드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완성도가 높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콕핏을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은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최근에 도입된 항공기들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되게 미려한 UI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프로토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본다면 이제 메드텍에서도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 암을 만드는 저희 미국 고객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술용 로봇을 이제 조작을 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물론 이제 환부와 로봇 암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외과 그 서전이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그 수술용 로봇 암을 컨트롤할 때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 인터뷰도 필요하고 시뮬레이션도 필요한 부분에 프로토파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과용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외과 의사가 앉아서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그 수술용 로봇 암 쪽에 이렇게 넣고 이제 그 비노큘러를 통해서 이제 환부를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디바이스를 만지는 사람은 B 디바이스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가운데 있는 타워형 모니터는 간호사가 이렇게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파이가 지원하고 있는 복수 개의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타이핑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저희가 다양한 고객사들이 자동차 OEM 고객사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공개한 이 새로운 컨셉에서도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모든 부분들이 프로토파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되고 테스트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는 2022년 이후에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프로토파일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인터랙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은 프로토파이 플레이어스 커넥트 솔루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 없이 프로토파이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위한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걸 플레이어스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토파이 플레이어에서 조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날씨 앱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라고 했을 때 제가 플레이오스의 이코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날씨 앱을 이제 플레이오스 앱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프로토파일 통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물론 개발자의 리소스를 붓기 전에 뭐 예를 들면 탭을 3개로 하는 게 좋을까 4개로 하는 게 좋을까 뭐 버튼은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플레이오스 디바이스에 올려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장점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코딩 없이 인터랙션을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 이후에 별도의 뭐 컴파일이라던가 프로세싱 없이 바로 올려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같은 높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이거 실제와 같은데 이거를 실제 앱처럼 쓸 수는 없나요? 이런 문의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표현력을 실제와 같은 실제 앱과 같은 그런 퀄리티의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오스 디바이스에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만들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레이오스에 보여지는 메인 UI를 프로토파이로 프로타이핑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이게 프로토파이 저작 툴 스튜디오에서 저작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네, 이거는 플레이오스 디바이스입니다. 플레이오스 디바이스에 있는 플레이어의 프로토타입이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 컬럼에서 투 컬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핸들러를 조작할 수가 있고 미디어를 플레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투 컬럼으로 변환을 하는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만든 다음에 다양한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는데 수정 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에 세이브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오스에서 이제 새로 갱신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된 프로토타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로토타이핑하는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토 띵킹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고객사와 함께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제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이제 직군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타이핑을 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있을 건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리소스를 100%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디자이너의 리소스는 42%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으로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약 12빌리언 현재 환율로 치면 한 14조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만 한 14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14조 너무나 큰 금액인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가 유럽의 고객사와 함께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차량 내에 이제 HMI를 설계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제 UI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UI를 확정하고 개발해서 최종본을 만드는 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스트 빌드를 만들어요. 테스트 빌드를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들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사용자 조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팅벅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사항이 생기면 다시 3개월을 들여서 개발자가 테스트 빌드를 다시 만듭니다. 이런 이터레이션이 5번에서 6번 정도가 되면 2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 2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프로토타입을 활용하게 되면 3개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유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수정을 그 자리에서 해서 그 다음날 유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퀀스로 가게 돼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돼서 2년의 시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죠. 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오스와 함께 이제 프로토파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플레오스 이코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원될 기능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플레오스를 통해서 이제 수신되는 실제 차량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라든가 차량의 속도라든가 뭐 ADAS 정보라든가 뭐 다양한 차량 정보들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이제 뭐 날씨 앱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재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날씨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맵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맵의 날씨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 로케일 정보를 활용을 하면 개인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봤을 때의 화면과 B라는 사람이 봤을 때의 화면을 이제 각각 다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음성 명령을 해볼 수 있다라든가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답변을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기님 감사합니다. 그 촬영 내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실현하고 싶은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분들께 매우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오스 커넥트와 이미 풀리 인테그레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프로토파이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플레이오스 커넥트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건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제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플레이오스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앱들이더라도 쉽게 코딩하지 않고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플레이오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토파이를 사용해 보고 싶으시면 저희 부스를 찾아오시거나 protopai.io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모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토파이는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하나요? 네, 프로토파이는 이제 네 개 정도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작 툴인 프로토파이 스튜디오는 맥하고 윈도우즈 환경에서 잘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작 툴인 스튜디오가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인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제 모던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다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플레이어는 웹, iOS,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에서도 당연히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앱에 설치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토파이 커넥트가 있는데요. 프로토파이 커넥트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 내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이게 다양한 단말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되고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 커넥트는 이제 윈도우즈, 뭐 맥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프로토파이와 잠시만요. 프로토파이와 연동이 가능한 하드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프로토파이는 소켓 IO를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켓 IO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으면 모든 어떠한 API라던가 하드웨어들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자동차 고객들이라던가 미국 자동차 고객들은 자사의 하드웨어들을 프로토파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오스 커넥트에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 돌아가는 워킹 프로토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이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베이비 스텝의 단계이고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실제 차량 데이터를 이제 플레이오스에서 수신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프로토타입 플레이어가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 감사합니다. Q&A 세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좋은 발표 들려주신 토니 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